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AI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빠지질 않는데요. AI가 요즘에 그런 거 한다며?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가 우리를 닮아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 독일의 인류학자 샹바오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AI가 오기 전부터 이미 AI처럼 살아오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효율과 논리로만 판단하고 감정은 감추고 결과로만 평가받는 삶. 그거 익숙했잖아요. 어쩌면 너무 기계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에겐 실존의 닻이 필요하다. 수백 개의 좋아요보다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친구 한 명. 지식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감각하는 순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온도로 함께 기억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기로 하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이제 막 제목도 틀리고 그러네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8일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2025 경향 포럼 특집 인터뷰.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중국 출신의 인문학자라고 하는데 샹바오 독일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의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기술이 아니라 닻이 없는 삶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요. 그리고 좋아요보다 중요한 건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따뜻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AI의 발달 그리고 뭐 기술의 발달, 지금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어질어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 샹바오 소장의 말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이 어질어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또 데이터를 넘어서 서로를 감각하는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2025 경향 포럼 특집 인터뷰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6월 18일에 게재됐던 글로 김경학, 조문희 기자의 글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우리가 초가속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부분적으로 방향 감각 상실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면의 발을 단단히 디디는 감각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겠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는 거다. 이럴 때는 매 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이어 혼란,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기준점, 닻을 잃었기 때문이다. 샹바오 독일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은 현대인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변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샹 소장은 기존 담론을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 저장성 출신 인문학자다. 베이징대로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부터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샹 소장은 AI가 대중화하기 훨씬 전인 2010년대부터 인류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건 급속한 변화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개인의 기반, 닻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NS나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보다 실존하는 구체적인 감각으로 친구나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삶 또는 일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샹 소장은 AI가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기존 담론과 권위에 의존하는 AI 같은 글이나 연구는 무의미하다며 교육, 예술인 등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샹 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독일 할레 그의 연구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의 주요 일문일답.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대중화됐고 기술 발달 속도는 나날이 빨라진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가리켜 초가속 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초가속이라는 용어는 우선 기술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데 적확하다. 둘째로 사람들의 감정, 사회,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확하다. 셋째는 초가속이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나는 이걸 새로운 문화적 질서의 부재라고 정의하려 한다. 사실 AI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단편화돼 있었다. 2016년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상하면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전 2010년대부터 방향 감각 상실, 혼란, 우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지금 AI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AI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잃었고 회복력의 기반도 잃었으며 저항의 기반 또한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변화든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을까? 새로운 문화 질서가 필요하다. 학자든 교육자든 예술가든 우리는 더 다양한 작품, 책, 개념,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AI가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나 SN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끔 도와야 한다. 일상의 아름다움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힘, 강인함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언어로 만들어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재 AI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책 언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시를 보면 사람들이 AI 관련 주식을 엄청나게 산다. 이건 경제적인 현상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있다.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AI는 진짜 강력하구나 생각한다. 또 전쟁에서 AI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미디어로 접하며 마치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깃털이나 나뭇잎처럼 느낀다. 그런데 작은 나뭇잎에도 아름다움은 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이게 바로 교육자, 예술가, 학자의 역할이다. 또 개인 차원에서도 땅에 발을 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 젊은 세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이 없다.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 음식은 어디서 오는지, 물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산다. 모든 것이 배달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SNS를 보면 여기저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감정이 들끓는다. 젊은 세대를 보고 응석바지, 딸기 세대라고 비꼬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구체적인 기반을 갖지 못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비극적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극복해가는 식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전쟁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감당하고 살아가지 않나. 그러나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매일 휴대전화로 추상적인 의미의 그 감정적인 메시지들만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하는 삶의 면역력은 이런 것들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학자와 기자,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주의를 환기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시 조직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경향신문에 6월 18일에 게재됐던 이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칼럼 기사를 한 가지 또 전해드렸는데요. 2025 경향포럼 특집 인터뷰였습니다. AI 등장 전부터 인간은 AI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제목이 저는 조금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요. 근데 결론은 저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구독자들과 더욱더 진하게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감정을 전달하면서 지내봐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느슨하지만 또 강력하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채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용기를 얻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자,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땅에 발을 딛고 내딛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라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